행정관료의 테마사는 옴부즈만이에요. 얘는 별도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웨덴형하고 우리나라 형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어쨌든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이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들어온 기관입니다. 행정부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비록 국무총리 행정부 소속이지만 행정부를 견제 통제한 기관이지 옴부즈만이 뭐 국회라든지 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웨덴이 제일 먼저였는데 그걸 자꾸 노르웨이, 덴마크로 바꾼 적이 있어요. 밑에 있죠. 뭐 핀란드, 덴마크 써놨는데 스웨덴이 제일 먼저였다. 그다음에 의회 소속이라면 의회가 임명할 거고요. 또는 의회에 동의받아서 행정부가 임명할 수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아까 봤던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죠.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에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려면은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지? 근데 헌법에는 없습니다. 법률상 기관이고요. 또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다 틀렸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옳은 거네요. 옴부즈만은 원칙은 의회형이지만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 소속형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옴부즈만은 왜 얘가 들어왔을까? 사법제도가 제대로 된 구제를 못하니까요. 그치? 사법부가 잘 했다면은 이런 게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근데 사법부는 문제가 뭐다? 한목적성 통제가 안 돼요. 또 사후 통제만 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문성도 없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절차와 규칙 없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시간과 비용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한목적적인 통제, 정치 통제도 가능하고 이런 거는 낫죠. 근데 무효 취소는 안 됩니다. 조심할 게 옴부즈만은 분명히 공식 제도예요. 근데 업무 처리할 때 정해진 절차가 없어요. 이러니까 공식 절차가 아니라 비공식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옴부즈만은 공식 제도지만은 주어진 형식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비공식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니은은 뭐가 틀렸다?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이라니까 틀렸고 또 사법부는 합법성밖에 안 되지만 한목적성은 안 돼요. 근데 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도 다른 말로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 또는 정치 문제, 정책 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리을은 틀렸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니까 자꾸 틀리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이 맞고 디귿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옴부즈만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맞아요. 그지? 독립되어 있는 거 맞고 우리나라는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옴부즈만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원칙적 옴부즈만은 신청이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직권도 돼요. 직권조사도. 근데 우리나라 옴부즈만 국민권익위는 only 신청만 되지 직권조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조사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직권조사는 안 된다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자, 옴부즈만을 다른 말로 이빨 빠진 개라고 그래요. 짖을 수는 있어도 물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갖고 권고한다든지 뭐 이거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직접 시정한다든지 무효 취소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적 효과 있는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개혁이네요. 개혁이 나왔을 때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구조인가? 과정인가? 인간인가? 또는 문화인가? 이런 개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나올 겁니다. 이 저항의 극복 방법이 강공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혁과 외국 개혁이 나와요. 연역이 막 나올 건데 이 연역은 이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도들이 다 개혁이야. 책임 운영 기관이라든지 뭐 시민헌장이라든지 뭐 있어 성과급이라든지 고위공무원단이라든지 전부 다 개혁이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 언제 들어왔는가 이걸 막 물어봅니다. 또 역대 정부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은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연역이 막 나오더라. 국사 문제인데 이제는.
행정개혁에 뭐 사업개혁이 있다는데 사업개혁은 잘 안 나와요. 사업개혁은 특정 교수님이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정책이 바뀌는 거야. 정책이 바뀌는 건데 목표가 바뀐다든지 양을 줘서 이건 맞아요. 목표의 개선이라든지 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이건 맞는데 분권화되었다고 사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분권화나 권한 재조정이나 명령 계통의 수정은 업무 배분 방식이 바뀌는 거. 이건 구조개혁이야. 그래서 구조개혁은 이 전체 구성 요소를 바꾸는 거야. 부를 바꾼다든지 계층을 바꾼다든지 권한을 조정한다든지 다시 목표라든지 서비스 양과 질을 개선하는 거 이거는 뭐가 맞다? 사업개혁이 맞지만 반면에 분권이든 권한 재조정이든 명령 계통 수정은 구조개혁이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과정은 업무 처리한 과정이야. 기존의 구조 그대로 있어. 이제 물론 과정이 바뀌면 구조가 바뀔 수도 있지만 구조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업무 처리 절차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됐지? 대표적인 게 리엔지니어링 또는 TQM 같은 것들 기존의 구조 놔둔 다음에 과정 절차를 고객 만족에 맞게끔 그래서 일의 흐름 같은 걸 바꾸는 겁니다. 일의 흐름. 행태는 가치관 바꾸는 건데 하나밖에 없어. 조직발전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성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지. 문화론이 제일 거시적이죠.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다. 가장 장기적이고 근본적 개혁이라고 그래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첫째 줄은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죠. 이건 구조개혁이에요. 다시 구조가 뭐라고? 전체 구성 요소들의 배열이야. 이걸 바꾸는 게 구조개혁인데 기계구조 아닌 유기구조예요. 됐지? 기계구조, 유기구조. 자, 그 다음에 기술개혁이 빠졌는데 기술개혁은 과정개혁으로 들어와요, 되게. 이거는 사용하는 기법, 장비가 바뀌는 거야. IT가 들어온다든지, 좀 있으면 챗봇이 막 들어왔잖아. 그렇지. 챗봇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미 들어와 있죠. 챗봇이 들어왔다고 해서 부서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다만, 업무하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 거잖아. 지금 방법이 바뀐 거지. 이건 기술개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정보개혁이네.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죠.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그 다음에 성렬이 형은 지금 개혁한 게 거의 없어서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를 언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합니다. 원래 중소기업청이 산자부 소속이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은 노무현 때 만들었다가 명박이 형이 없애버려요. 명박이 형이 없애버리고 문재인 때 소방청으로 신설되고 소방청은 어디로 들어간다? 행안부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보훈처는요.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잖아. 국가유공자 우대하는 건 보수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치. 근데 보수당이 되면 되게 차관급으로 내려가. 지금 우리나라 보수당이 누군데? 국민의힘이잖아, 지금. 걔가 정권 잡았을 때 김영삼이라든지 명박이형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차관급이었고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뭐로 올라온다? 장관급으로 올라와요. 특이하죠.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 원래 노무현 때 장관급이었는데 그다음에 명박이형 때 차관으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으로 올라와요. 장관으로. 됐지?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물 관리가 전부 다 환경부로 들어와서 틀렸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중에 업무 개혁 중에 물 관리 일원화 전부 다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환경부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갈게요. 외국 개혁 나왔을 때는 미국 건가 영국 건인가 물어봐요. 이거 나라만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미국 거인가 영국 거인가 물어봐요. 다른 나라 별 의미 없어요. 또 다른 나라 있는 것도 있죠. 성인지는 호주 개혁, 조세출 예산 제도는 서독 개혁, 그다음 옴부즈만은 스웨덴 개혁 아니었나요? 그다음에 자본 예산도 스웨덴이 먼저였죠. 나라별로만 물어볼 건데 주로 물어보는 게 영국과 미국이야. 1980년 기점으로 80년 이전은 되게 미국 개혁이야. 그 이후가 되게 영국 개혁이에요. 신공무관리 개혁은 영국 개혁이 많습니다. 근데 예외가 그다음에 또 언제 도입되었는가? 미국 개혁은 되게 노무현 때 들어와요.
영국개혁은 대개 김대중 때 들어옵니다. 갑니다. 재정관리 프로그램 82년도죠. 이건 영국개혁이 뭔지야. 미국은 이때 재정적자 빠져가지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때 BPM이 들어오긴 하는데 미국은 90년대 초반에 가서 클린턴 대 정부 때 와서 재무개혁을 해요. 재정개혁을. 그때는 전부 다 노무현 때 들어옵니다. 성과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자, 영국은 맞습니다. 두 번째, 호주 개혁은 알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국가부문법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것도 뉴질랜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데 NPR 이게 클린턴 때 만들어진 거야. 국가성과평가위원회. 드디어 BPR 제도가 만들어졌죠. 총액을 먼저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게 클린턴 때 성과위원회가 만들어져 NPR이 만들어지고 좀 있다가 누가 만들어진다? 성과관리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미국 개혁 맞아요. 근데 최고가치 프로그램은 이건 누구다? 의무경쟁 입찰과 최고가치 프로그램 영국 개혁이야. 일단 의무 경쟁은 뭐냐면요. 지방 정부 서비스를 무조건 민간과 경합을 시켜 민영화시켜 경쟁시켜서 민간이 돼버리면은 그 부처 폐지해버리고 민영화시켜버렸던 거예요. 이게 의무 경쟁이에요. 그렇지? 근데 왜 이게 언제 바뀐다? 이 언제 들어왔다? 대처 정부 때 들어왔는데 17년 만에 노동당이 들어오면서 최고가치 프로그램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 일단 지방 정부에 맡겨. 그다음에 성과를 보는 거야. 성과 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민영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의무 경쟁 입찰과 최고가치 프로그램은 영국 개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개혁. 미국 개혁은 되게 뭐가 있다? NPR, GPRA, 그 다음에 파트, PART 전부 다 재무 성과 관리 개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금방 봤듯이 의무 경쟁이라든지 민영화 논리죠. 최고가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 개방형 임용 제도, 이런 것들은 대개 또 시민원장 제도 같은 것들 영국 개혁이에요. 또 미국 개혁은 고위공무원단은 미국 개혁입니다. 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노무현 때 들어왔죠. 또 재무행정 개혁은 되게 노무현 때 들어와요. 성과관리라든지 뭐 재정개혁 같은 것들은. 반면에 인사개혁, 뭐 개방형 임용이라든지 또는 성과급 성과연봉제라든지 이건 되게 언제 들어온다? 대중령 때 들어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개혁이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이네요.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